그날 우리 서윤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림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요, 무서우면 울고 아프면 말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억울하면 억울하다 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른들도 그러니까요. 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는 통로. 그 통로가 있어야 사람이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윤이는 어느 날부터 말을 안 했어요. 처음엔 그냥 좀 조용한 아이인가 했어요. 원래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혼자서도 잘 놀고 책도 좋아하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한두 달은 그냥 지나쳤어요. 할머니인 제가 그냥 넘겼어요.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서윤이가 7살이 되던 해였어요. 아이 엄마는 이미 집을 떠난 지 오래됐고 아들은 재혼을 했고 저는 낮 동안 서윤이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아이 새엄마 지우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서윤이한테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 게 보였으니까요. 그래도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요. 아이도 그렇고 지우 씨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어요. 서윤이가 아빠 집에서 돌아오면 표정이 달랐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서윤이가 들어서는데 신발도 벗기 전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울음이 터진 거예요. 제가 얼른 달려가서 꼭 안아줬죠. 왜 그래? 응? 누가 뭐라고 했어? 어디 아파? 물어봐도 아이는 그냥 고개만 저었어요. 울음이 조금 가라앉고 나서 서윤이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색연필을 집어들었어요. 색연필이 종이 위를 긁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을 그리더니 그 스케치북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그림 속에는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 입에는 X 표시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옆에는 커다란 검은 그림자 하나. 아이보다 훨씬 크고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삐뚤게 그려진 자물쇠 하나.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면 무언가가 이 작은 아이의 입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자물쇠. 그 작고 삐뚤어진 자물쇠가 온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서윤이가 잠든 뒤 그 스케치북을 다시 꺼내봤어요. 맨 처음 장부터 한 장씩 넘겼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쭉 이어졌어요. 어떤 날은 꽃을 그렸고, 어떤 날은 강아지를 그렸고, 어떤 날은 할머니 얼굴을 그렸어요. 그런데 중간 어딘가부터 그림이 달라졌어요. 어두운 색이 많아졌어요. 검정, 남색, 짙은 회색. 웃는 얼굴보다 무표정한 얼굴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그림 한쪽 구석에 아주 작은 그림자 하나가 반복해서 등장했어요. 아이는 계속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말 대신 그림으로. 누가 우리 아이 입을 막은 걸까요? 아이가 씻으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였어요. 저는 서윤이 책상을 정리해 주려고 방에 들어갔어요. 교과서를 제자리에 놓고 색연필을 정리하고 책가방을 걸어두려는데 책상 위에 스마트워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윤이 생일 때 아빠가 사줬다던 그 시계였어요. 어린이용이라 기능이 많지는 않지만 전화도 되고 음성 메모도 된다고 했었죠.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어른의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건지 뭔가 열어보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열어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동시에 들었어요. 음성 메모 목록을 눌렀어요. 파일이 2개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잡음이 들렸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낮고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우리만 아는 거야.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서윤이 목소리. 아주 작고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무서워.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무서울 게 뭐 있어. 어른들 싸우는 거 싫지? 말하면 어른들 더 싸우거든. 우리 서윤이는 말 안 하는 착한 아이잖아. 파일이 끊겼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니, 손만이 아니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 번째 파일을 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눌렀어요. 들어야 했으니까요. 두 번째 파일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엔 서윤이가 울고 있었어요. 작게, 아주 작게 소리를 죽이면서 울고 있었어요. 남자는 그런 아이 옆에서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로하는 것 같으면서도 위로가 아닌 말들을.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았어요. 분명히 가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익숙하게 대하는 사람, 자주 집에 드나드는 사람, 어른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곁에 두는 사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낮고 부드럽고 친절해 보이는 그 목소리. 아이는 무섭다고 했는데 그 목소리는 전혀 무서운 척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정하게 들렸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아이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들은 보통 크고 무겁고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으르렁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를 부수거나. 그런데 서윤이가 무서워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낮고 부드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 아이가 무서워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새엄마 지우 씨를 의심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사실이니까 말씀드려야겠어요. 아들이 재혼한 후 서윤이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을 때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른 건 지우 씨였어요. 새엄마라는 이유만으로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먼저 편견을 가졌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지우 씨한테 정말 미안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어느 날 서윤이 방을 정리하다가 스케치북 뒤쪽 페이지에서 그림 하나를 발견했어요. 최근에 그린 것 같은 그림이었어요. 그림 속에는 여자 한 명이 울고 있었어요. 그 뒤에는 작은 아이가 숨어 있었어요. 마치 그 여자를 지키려는 것처럼 아니면 같이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앞에 또 다른 그림자 하나. 그 우는 여자가 지우 씨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서윤이는 지우 씨를 그릴 때 항상 긴 머리에 점을 하나 그렸거든요. 그림 속 여자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아이는 서윤이 자신이었어요. 둘이 같이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같은 그림자를. 저는 그날 지우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돌아오면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지우 씨가 왔을 때 저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지우 씨는 그걸 보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준호 오빠만 오면 서윤이가 굳어요.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말도 없어지고 눈도 내리깔고. 준호, 아들의 형.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큰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집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서윤이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선물도 가져오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아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기도 했으니까요. 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녹음 파일 속 그 목소리가 겹쳐졌어요.
낮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들렸던 그 목소리. 가장 친절한 사람이 가장 쉽게 아이 곁에 앉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 사람, 믿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건 그 무렵이었어요.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서윤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자꾸 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조금 걱정이 된다고. 학교로 나가봤어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림들이 있었어요. 미술 시간에 그린 것들, 자유 시간에 그린 것들. 거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종이 위에 찍힌 도장, 그 옆에 어른 손, 그리고 입술 위에 올려진 손가락. 쉬표시. 선생님은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건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교묘한 무언가였어요. 아이에게 비밀을 주입하는 것. 어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이가 알게 하고 그걸 말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어두는 것. 아이를 방패로, 아이를 도구로 쓰는 것. 녹음 파일에는 준호가 서윤이에게 하는 말이 또 있었어요. 지우 아줌마는 나쁜 사람이야. 아빠 괴롭히는 사람이야. 우리 서윤이가 아빠 지켜야지. 서윤이가 착한 아이잖아.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다가 아빠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아빠가 많이 속상해해. 저는 그 부분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어요. 아이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어요. 아빠 편이 되려면 새엄마를 싫어해야 하고 새엄마를 싫어하려면 어른들이 하는 말을 믿어야 하고 그 말을 믿으려면 입을 다물어야 하는 구조. 7살짜리 아이한테 그 무게를 짊어지게 한 거예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문도 없고 열쇠도 없는 방 안에. 그래서 스케치북에 자물쇠를 그렸던 거예요. 그건 누군가가 잠근 자물쇠였어요. 아이 스스로 잠근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갈라놓는 건 때로는 폭력보다 더 깊이 아픕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서윤이 시계를 켜두었습니다. 준호가 온다는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시계 음성 메모 녹음을 미리 실행해두고 서윤이 팔목에 채워줬어요. 서윤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팔을 내밀었어요. 이 아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어른들이 뭔가를 하려 한다는 걸. 준호가 왔어요. 현관에서부터 목소리가 밝았어요. 삼촌 왔다 하면서 들어오더니 서윤이 보고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냐고 삼촌이 왔는데 반갑지도 않냐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잠깐 부엌에 있겠다며 자리를 피해줬어요. 문이 닫혔어요. 잠시 후 녹음이 담긴 시계를 다시 들었을 때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문이 닫히자마자 달라졌어요. 여전히 크게 화를 내거나 위협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낮아졌어요. 조용하고 낮고 무게가 있는 목소리로. 어제 말 안 했지? 서윤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야 착한 아이지. 삼촌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지? 말하면 아빠가 힘들어진다고 했잖아.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는 아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침묵을, 아이의 순종을 자기 방패로 쓰고 있었어요. 어른들 사이의 복잡한 갈등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7살 아이를 앞에 세워두고 있었던 거예요. 착한 아이. 그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착하다는 말이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말로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착하다는 말이 어른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아이 가슴에 새겨지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이는 착한 아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꾹 참았겠죠. 더 꾹 누르고, 더 꾹 다물고,
그러다 그림으로라도 내보내지 않으면 터질 것 같아서 색연필을 잡았겠죠. 착함이 무기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른들의 무기가 되는 건 더더욱. 녹음을 들려줬을 때 아들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파일이 끝나고 나서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손을 어디다 놓아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다 겨우 목소리가 나왔어요. 형이 왜 그게 전부였어요. 그 뒤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아무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로서 아들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형제 사이의 일이고 집안일이고 복잡하게 얽힌 사람들 이야기이고 그냥 같이 그 무게를 지고 있었어요. 오래된 집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소리도 없이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 방 너머로 아들과 지우 씨의 다툼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들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했고 지우 씨는 말했는데도 믿지 않았잖냐고 했어요. 당신이 왜 형 말만 믿어? 그럼 당신은 왜 맨날 피하기만 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오래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서윤이 방으로 갔어요. 아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눈은 떠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귀를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닌 그 표정. 익숙한 표정이었어요. 이 싸움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서윤이는 이미 여러 번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요, 누구 편도 아닙니다. 편을 든다, 안 든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한테 어른들의 싸움은 그냥 무서운 거예요. 크고 낯선 소리가 나고 공기가 차가워지고 자기를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는 그 상황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어느 편도 되고 싶지 않은데 어느 편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사이에서 그냥 작게 조용히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서윤이가 인형 2개를 꺼내 놀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티나지 않게 그냥 다른 일 하는 척하면서 서윤이는 한참을 가지고 놀더니 갑자기 2 인형을 세게 부딪혔어요. 1번, 2번 소리를 내면서 그 사이에서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그리고 나서 인형 2개 사이에 작은 인형 하나를 눕혀 놓았어요. 가장 작은 인형이었어요. 누가 봐도 아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같은 제일 작고 제일 말이 없는 인형. 서윤이는 그 작은 인형 귀에 손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귀를 막는 동작을 보여줬어요. 한쪽 또 한쪽. 작은 손바닥으로 꾹꾹 귀를 눌렀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울던 이유가 비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준호 때문만도 아니었어요. 어른들의 말싸움, 집 안가득 차던 차가운 공기, 밥 먹을 때도 서로 눈을 안 마주치는 것, 대화가 다툼이 되는 것, 집이 집 같지 않은 것. 서윤이는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서 혼자 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말은 못하고 귀는 다 들리고 눈은 다 보이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상황. 그게 이 아이한테는 가장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아이는 사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깊이. 다만 그걸 표현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겠죠. 말로는 못하는 것들을 선으로, 색으로, 형태로 꺼냈겠죠. 저는 서윤이 옆에 앉았어요. 아이 손을 잡았어요. 말을 하려다가 그냥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겨우 말했어요. 내가 다 듣고 있었구나.
서윤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손을 꼭 쥐었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손이 얼마나 오래 혼자였을까? 준호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화가 나도 상처를 받아도 끊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아들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결국 정리를 했어요. 아이를 이용한 것, 아이의 침묵을 이용한 것, 그 사실 앞에서는 가족이라는 이유가 방패가 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준호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었어요. 어른들이 아이 앞에서 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사과, 약속, 그리고 변화. 아들이 서윤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살면서 아들이 무릎 꿇는 걸 본 게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어른스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반대였어요. 그게 진짜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아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미안해. 너를 지킨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다치게 했어. 지우 씨도 서윤이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비밀은 없어. 어른들 싸움도 내 앞에서는 안 할게. 우리가 잘못했어. 서윤이는 한참을 바라봤어요. 어른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는 걸 바라봤어요. 표정을 읽기 어려웠어요. 기뻐하는 건지 무서운 건지 아직 믿지 못하는 건지 아마 셋 다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책상으로 가서 색연필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아이가 무엇을 그리는지 보고 싶었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아이는 천천히 하지만 쉬지 않고 그렸어요. 그림을 내밀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창문에 항상 있던 검은 점이 사라졌어요. 자물쇠가 없었어요. 대신 작은 하트 하나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더 이상 가운데에 있지 않았어요. 어른들 틈에 끼어 있지 않고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게 아이가 원하던 자리였어요. 가운데가 아니라 옆에, 보호받아야 할 자리에. 아이들은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림으로 대신 우는 겁니다. 색으로, 선으로, 삐뚤어진 자물쇠로, 검은 그림자로. 그게 전부 말이었어요.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오래, 너무 늦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못 읽는 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아이가 내미는 그림을 봐주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변에 이런 아이가 있다면 한 번만 더 바라봐 주세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